이곳은 미국 연방대법원 앞입니다. 미국 사회를 뒤흔든 수많은 판결이 나온 곳인데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 바로 이곳에서 미국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바꾸고 싶어 했던 이 원칙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지켜낸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1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출생시민권 원칙을 이렇게까지 흔들려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미국 사회를 다시 들썩이게 만든 출생시민권 전쟁, 그 시작과 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87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중국계 청년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웡키 마크. 부모는 중국 출신 이민자였고 당시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었습니다. 웡키 마크는 성인이 된 뒤 중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으로 돌아올 때 입국을 거부당합니다. 미 정부가 주장한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니다. 하지만 웡키 마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미국인이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1898년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다른 나라의 외교관 같은 특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이란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보다 더 깊은 뿌리는 남북 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했는데요. 노예였던 흑인들도 미국 시민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1868년 수정헌법 14조입니다. 그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그리고 미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처음엔 흑인 해방 노예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이후엔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강력한 시민권 원칙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출생 시민권은 단순한 이민 정책이 아닙니다. 노예제의 잔재를 끊고 미국이 누구를 국민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정한 헌법적 약속이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제목부터 의미심장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거나 임시 비자 체류자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이라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론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출생 시민권을 터무니없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 원칙이 불법 이민을 부추기는 자석 역할을 한다는 주장인데요. 부모가 불법 체류자거나 관광비자로 잠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인데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면 언젠가 그 아이를 통해 부모나 가족까지 미국에 남을 길이 열리고 교육과 의료, 복지 혜택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을 미국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아닌 미국 제도를 악용하는 구멍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 그리고 원정 출산 문제를 하나로 묶어 미국 시민권을 너무 쉽게 준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아이의 시민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한 부모 등이 곧바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미국인의 정의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초대형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꽤 공을 들였는데요. 4월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 땐 직접 방청석에서 지켜보기도 했는데 현직 미 대통령이 대법원 변론에 참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돌아오자마자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출생 시민권을 허용하는 유일하게 어리석은 나라다. 다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장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 등만 해도 토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I think it's very bad for our nation. We're the only nation that does it. No other nation does that birthright citizenship. No. 길고 긴 소송 끝에 드디어 지난달 30일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결론은 6대 3이었습니다.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썼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물론 보수 성향 다른 대법관 2명도 다수 의견에 합류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했다고 판단했고요. 특히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을 권리를 가질 권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수정헌법 14조가 약속한 원칙을 두고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킨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 하나를 무효화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의 범위를 다시 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시민권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원칙이란 얘기죠. 눈길을 끄는 건 대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인데요.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유지한 것은 미국에 너무 나쁜 일이라고 쏘아붙이면서 의회가 오늘 당장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물론 그의 이 같은 시도가 성공하긴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수정헌법 14조에 뿌리를 둔 출생 시민권을 단순히 법률 하나로 뒤집을 수 있느냐를 두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요. 언론들도 출생 시민권을 바꾸려면 단순 입법이 아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다른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판결 직후 미 법무부는 전국 연방검찰의 원정 출산 조직을 우선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해 허위로 관광 비자를 받거나 입국 목적을 속이는 경우 비자 사기와 돈 세탁, 신분 도용 등 혐의로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 정치 매체 엑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예 임신한 여성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 이른바 플랜 B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결국 출생 시민권 자체는 대법원에 막혔지만 미국에 들어오는 문부터 좁히겠다는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출생 시민권에 대해 불만이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은 아닙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는 사례가 부쩍 늘자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는데요. 그때 생겨난 단어가 앵커 베이비입니다. 앵커, 배가 바다에 정박할 때 내리는 닻이라는 뜻이죠. 불법 체류자 혹은 시민권이 없는 부모가 자신들이 정착하려는 목적으로 아이를 미국에서 낳는다는 의미인데요. Very big question as to the anchor babies. They've been talking about it for years. There's a very big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the 14th Amendment actually covers this. We're going to find out whether or not it... 원정 출산이란 말은 한국에서도 낯설진 않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미국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사회적 논란이 됐고 이를 알선하는 업체들까지 성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출산 목적을 숨긴 채 비자를 받거나 입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였던 2020년에도 미국 정부는 원정 출산이 의심되면 관광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긴 했습니다. 이번 법무부 지침 역시 바로 이런 불법 행위를 겨냥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임신 여부나 출산 예정 시기를 정부가 어떻게 확인하고 판단하겠다는 건지, 또 원정 출산 목적이 아닌 여행이나 업무 방문까지 제한하게 되는 건 아닌지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원정 출산이 정말 그렇게 많긴 할까요? 의외로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 이민연구센터는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연간 약 2만 6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전체 출생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숫자 때문은 아닙니다. 우선 정치적 목적이 큰데요. 이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자신감을 보이는 이슈죠. 특히 불법 이민과 국경 통제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 출생 시민권 논쟁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 1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이 원칙은 이번에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출생 시민권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법률 논쟁을 넘어 시민권의 가치와 국경 통제를 강조하고 11월 중간 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할 핵심 정치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둘러싼 미국의 선택, 저도 워싱턴 현장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on next time.